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CPI, 7월 CPI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의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 연은 3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3%로 급락했다라는 소식은 그나마 조금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서 여전히 부각되고 8월 15일 정도에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을 공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WTI가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뉴욕 증시도 눈치 보기 장세, 이런 것들 불확실성을 조금 기다리면서 확인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오늘 어떻게 또 출발을 준비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마켓 스탠바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두 분과 함께 이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개장 전 탑3. 먼저 오현진 팀장님은 어떤 걸 먼저 보실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표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컨센서스 같은 경우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입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시장은 일단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발동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된 이후에 방향성 탐색이 필요한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광복절 휴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장을 앞두고 이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는 시장의 물량이 일부라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광복절, 그다음에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적극적인 매매 포지션을 잡아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지표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반도체주의 추가 반등 여부도 좀 관건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그 반도체 장비 업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성과가 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번 우려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주를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호재가 많이 노출된 종목보다는 앞으로 나올 호재가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주목받았던 후공정 장비 말고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 여전히 저평가 매력의 그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라든지 전공정 장비주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반등 시도 나오면서 부진했던 자율주행 관련주에 일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서울시 자율주행 시범지구 내에서 이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횡단보도 횡단에 최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도 지금 보행자의 지위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테슬라도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 모트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군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지표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를 꼽으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정부에서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2026년까지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최대 8기가와트까지 지금 해상 풍력 발전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최근에 CS 윈드가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풍력 발전에 관련되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IRA법을 이제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간혹 했었던 부분인데 재밌는 건 이제 공화당이랑
오히려 지금 이제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기업들 그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친환경 에너지를 설비 투자를 지금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IRA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에 공화당과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트럼프 의견에 좀 반대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트럼프도 뭐 용가리 통뼈는 아니죠. 주변에서 다 싫어하는데 그걸 혼자서 밀고 나가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약간 좀 보복 관세처럼 해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관세를 좀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 뭐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대형 그 해운사인데요. 해운사의 이제 머스크 CEO가 뭐 최근에 한마디 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빈센트 클럭이라는 이제 CEO가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소매업체와 소비자 브랜드의 미국 수입용 주문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해운사 CEO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는 거의 뭐 하지 않는데 아주 독특한 이제 인터뷰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해상물류 쪽으로는 이제 머스크가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 CEO의 발언에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뭐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뭐 국내 H&M도 마찬가지고 해운사들이 최근 조선 발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선주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달에 BMW랑 노스볼트 간에 약 2조 원 정도 되는 이제 배터리를 이제 납품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 과거에서 보면 저도 과거에 노스볼트라는 회사를 많이 분석해봤지만 이 회사가 재밌는 건 2차 전지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율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옛날에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뭐 진짜 LG 에너지 솔루션이 쓰는 장비 똑같이 만들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일하던 분들을 그대로 데려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율을 50% 이상을 넘기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BMW에 대한 이제 노스볼트 간의 이제 계약이 거의 뭐 이제 끝났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 부분에서 수혜주가 지금 현재 삼성 SDI가 지금 언급이 계속되고 있고 헝가리에 있는 공장을 지금 생산 라인을 2개로 이제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좀 최근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SK온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뭐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삼성 SDI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뭐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의 흐름 오늘 잘 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